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을 반영한 이슈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수요까지 위축된 석유화학, 3분기 턴어라운드가 관건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발간해 주신 베인의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리포트를 발간하시게 된 배경을 여쭙고 싶은데요. 전부터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저하 우려는 지속되어 왔는데 특히 이번 1분기 업황과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염재한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석유화학 업황은 지난 하반기부터 공급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상승하고 또 3월 중순부터는 중국 봉쇄 정책으로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저희의 최초 예측보다는 업황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과거 대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석유 업체 신용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는 최근의 실적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은 가능할지를 공급과 수요 그리고 납사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분기 업계 실적은 어떤 모습을 나타냈나요? 스프레드 약세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성은 저하되었지만 개별 업체의 경우 재무 완충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1분기 업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영업이익률은 4%대, 그리고 에너지 및 가스 사업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률은 3% 후반대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학 제품 전반의 저조한 스프레드 때문인데요. 다만 공급 상황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차별화되었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인 올레핀 부분은 저조한 스프레드가 이어진 반면에 전기 보수나 운유 등으로 일시적 공급 감소 상태였던 아로마틱 부분은 스프레드가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제품 스프레드가 차별화되면서 개별 업체들의 1분기 실적도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스페셜티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스프레드를 유지했던 PVC 등 제품 비중이 높은 LG화학은 1분기 영업이익률을 11% 정도 기록했습니다.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피어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토탈 에너지스의 경우 올레핀 계열 비중이 높지만 정유 제품 판매 부분이 석유 제품 판가 상승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레핀 계열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 여천 NCC, 대한유화는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스프레드가 개선세를 보이던 아로마틱 비중이 높은 SK 지오센트릭은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절대적인 수익성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PX랑 아로마틱 부분의 스프레드 개선이 손익분기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올레핀 부분의 부진을 일부만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별 순차익금과 커버리지 지표를 보시면 수익성 저하 그리고 운전자본 투자 부담으로 전년 말 대비 순차익금이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버리지 지표도 저하되었지만 소폭에 불과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우수한 재무 완충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천 NCC의 경우에는 대규모 배당과 투자 부담으로 순차익금이 1.5조 원까지 증가한 가운데 60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 적자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 저하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1분기에 대한 진단에 이어서 이제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분기에는 수급 상황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2분기 수급 상황 개선은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공급이나 납사 가격은 좀 더 장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벌써 2분기가 3분의 2 정도 지났고 아직까지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어 6월까지는 중국 도시 봉쇄가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에 2분기 수급 상황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상하이가 3월 중순에 봉쇄를 시작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4월에는 금액 기준으로도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이가 5월 중순부터 서서히 경제활동을 재개하였고 6월부터 봉쇄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감안했을 때 베이징의 도시 봉쇄도 최소 60일가량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쇄로 교통 등 사회 인프라가 함께 가동이 멈춰 있는 걸 감안하면 이를 재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의 도시 봉쇄 해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했을 때 중국 수출 물량도 최소 3분기까지는 감소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 도시 봉쇄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역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인데요. 최근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 부담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공급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중동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신증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케미칼이 이미 PE 그리고 PP 시설을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고 중국과 중동 프로젝트 일부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까지 크래커 신증설은 중국 NCC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NCC의 경우 올레핀 계열뿐만 아니라 방향족, 중간유분 등 전 화학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 제품 전반의 공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미 공급이 많은 올레핀 계열과 PX 등 중간 유분, 아로마틱은 NCC 신증설로 공급 과잉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NCC 업체의 가동률 하향 조정은 스프레드 개선에 기여하겠지만 개선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납사 가격의 경우에는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NCC 업체들이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수요 감소에 따라 납사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납사 가격이 하락하고 납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납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요. 납사가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고유가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고 러시아가 공급해오던 원유 물량의 빈자리를 미국이나 중동 쪽에서 단기간 내 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IA에 따르면 2023년까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분기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는 점도 상반기 내 납사 가격 감소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여타 석유 제품 생산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올해는 마진이 낮은 납사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수요 감소에도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사 가격 하락은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KR이 평가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도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을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부재를 3분기 턴어라운드가 관건이라고 지어주신 만큼 앞으로의 모니터링 요인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올레핀 계열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케미칼, 여천NCC, 대한유화가 상대적으로 올레핀 계열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PX 비중이 높은 SK 지오센트릭과 하나토탈은 예상보다 2,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슈 리포트를 작성할 때까지 확인한 PX 가격보다 현재 PX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던 면화가 미중 분쟁으로 인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수출 금지, 텍사스 지역의 극심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100불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화의 대체제인 폴리에스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PX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데믹과 겹쳐서 의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3분기까지 PX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체의 저조한 실적이 사실 예상이 되지만 3분기에는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체가 우수한 재무 완충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3분기 이후에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경우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체부터 신용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반기에는 중국 봉쇄 해제 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 회복 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체별로는 수익성 방어 수준과 투자 자금 소요 정도를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석유화학 업계 1분기 업황과 2분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석유화학 업 관련 웹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